네, 우리는 2016년 제4회입니다. 건설안전기사 필기 6번째 과목이에요. 여러분도 이 6과목을 풀기 위해 우리 시험 시간은 3시간입니다. 이 3시간의 마지막 과목인데 항상 그 끝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55점으로 간당간당한데 6과목을 잘하면 60점이 넘어버리잖아요. 시작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특히 6번째 과목은 종합장입니다. 그래요. 6번째 과목 종합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니까 관리감독자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업무에서 달비계, 달려서 가는 거 알죠?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하거나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과 관련된 직무 수행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비계 관리감독자 업무는 5m 이상 비계를 조립 해체하는 변경 관리감독자 업무는 첫째, 재료의 결합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해야 되죠. 둘째, 기구라든지 공구의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역시 불량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 방법이나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해야 됩니다. 넷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이라든지 안전장갑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근데 여기 잘 봐요. 분명히 이 문제는요, 재료의 결합 유무를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안경 안전장갑이잖아요. 여기는 안전대와 안전모예요. 근데 왜냐하면 달비계는 이렇게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요. 분명히 작업에 종 근로자의 보안경 안전장갑을 착용상 감시하는데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작업에 종 근로자의 보안경과 안전장갑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대 안전모예요. 여기서는 알아둘 것이 왜냐 그러면 안전대 안전모는 어디에 착용해요? 추락을 방지하기 전에 달비계 높이 5m니까 비계가 이래서 달려 타는 거잖아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앉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높이에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뭐를 착용해야? 안전대를 착용해야 되죠. 또 그뿐 아니죠. 뭐예요? 모자는 반드시 필수품 아닙니까? 이렇게 착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거는 잘 읽어봐야 되고 이거는 법이에요. 요 관리감독자 직무는 6과목에도 나오는데 실제 어디 나오냐? 1-140쪽이 나온다. 뭐 어딘 과목이 나온다? 1과목에도 출제된다 이 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종합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콘크리트 치갑에 관한 거. 이 콘크리트 치갑에 관한 것은 여기서도 나오지만 치갑에 관한 특히 시공 쪽에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치갑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래서 맞는 겁니다. 거푸집 수비수이 크면 치갑이 작은 게 크다가 돼야 되겠죠. 철근의 양이 적으면 치갑은 어떻게 크다 였어요. 이 문제는 2016년 5월 8일은 뭐였어요? 철근의 양이 적으면 치갑은 어때요? 여기에 철근의 양이 크면 치갑은 크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거. 이것도 틀렸어요.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치갑은 크다. 맞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부어넣기 속도 빠르면 치갑은 커진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4과목, 5과목, 6과목 모두 공통되는 거다. 그래서 한 문제를 잘 알면 세 문제까지도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콘크리트 치갑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설했고요. 2016년 5월 31일 날 103번, 2016년 5월 8일 119번도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2015, 16 계속 연속으로 나왔는 거죠. 103번은 용어 정의가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물이 결빙이면 뭐예요? 얼었다 이 말입니다. 위치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조건에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토중수가 물입니다. 얼어 흙에 섞여 있는 물이 얼어 생성된 결빙 크기가 계속 지표면이 부풀어 오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무슨 현상이라고 하면 안밀치만이 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동상을 말하는 겁니다. 동상은요 말 그대로 물이 결빙되는 위치로 지속적으로 유입된 조건 온도가 하강하고 토중수가 흙에 섞여 있는 물이 얼어버리는 걸 토중수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동상. 그래서 결빙 크기가 크게 되면요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죠. 이거는 6-2쪽 합격 문제, 드디어 은행 문제에서도 적중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과 관련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단 재해예방 전문 지도경을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금액 기준으로 만족한 것은 그래 이것은요 사실 재해 전문기관은 지도를 받아 안전관리를 사용하는 사업인데 여기서 알려줄 때는 우리는 공사기간이 여기서 알아둘 것은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의 공사는요 잘났나 공사기간이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렇어요. 여기는 알아도 무조건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런 내용에 관계없이 지도를 받아야 돼. 단 어디에 제주도는 제외하죠. 육지와 연결, 요거는 여기도 제외한다 해야 괜찮아. 이게 답이고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 제주도 이루어질 공사 여기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에요. 공사기간이 하여튼 3개월 이상의 공사를 받아야 되고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지역은 제외돼요. 이게 안 받아도 돼요. 안전관리자 같이 설명,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할 때도 할 필요 없어요. 유해위험계 제출해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2, 3, 4는 꼭 하자. 요거는 반드시 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 안전관리를 사용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관리 사용 방법과 재해예방 조치 등이 바로 이런 거 지도 내용이고요. 그럼 계속해서 대상 사업은 여기 있지만 어떤 것들이 있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사업 봐요. 공사 금액이 3억 원 이상 125억이에요. 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1억 원부터 지도를 받아야 돼요. 토목공사는 150원. 제외되는 공사. 공사기간은 3개월인데 얘는 뭐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니까 제외되지 않죠. 섬지역 제외요. 사업주가 자기를 가서 제외요. 유해방지기에서 제출해요. 그러니까 요놈만 가업만 살짝 건쳐놓은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105번입니다. 연약 집안에서 발생 히빙 현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히빙 현상을 우선 알아둘 것이 보일링 현상이 보일링 현상은 어디에서 발생하나요? 사질토 지방 모래땅에서 히빙 현상은 연약성 점토 지방에서 발생하는 거죠. 히빙 현상은요 지면에 액상 현상이 나타나고 배면에 토사가 붕괴되고 지붕이 파는 굴착 저면이 쏟아오르는 현상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요, 연약 지반하고 저면에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다. 벼면에 토사가 붕괴된다. 지붕이 파괴된다. 굴착 저면이 솟아오른다. 그런데 여기 봐. 연약성치 굴착지, 굴착 외측 그거 중요해. 굴착 저면 여기 활동 전당 굴착 내측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105번 한번 답을 확인해 볼 것 같으면요. 여기서 혼돈되는 게 있어요. 왜냐, 저면에 액상화라는 거, 액상은 뭐예요? 액상 자체가 이건 우리가 기체, 액체, 고체가 있으면 액상은 뭐예요? 고체가 녹으면 액상이 되죠. 그리고 이 액상화 현상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히빙 현상 가능성이 옳지 않아요. 액상은 반드시 물이니까 어디 이거는 수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되냐면 사질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105번이 1번 되겠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토사가 붕괴되죠. 지붕이 파괴되죠. 그래서 굴착 아랫면이 솟아오릅니다.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12번에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10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6번을 보면요. 106번은 최고 51m예요. 51m. 51m 강간의 비계를 한번 쓰겠습니다. 51m예요. 비계를 세우려 한다. 지상에서 몇 미터까지 비계 두 개를 묶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모든 비계는 31을 기준해요. 31m를. 그러니까 사실 51이니까 51 빼기 31은 실제 얼마?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m. 여기서 뭐예요? 그때 20m가 답이 되겠어요. 빼기가 아니고 요거는 넌인데 오타가 발생해서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간비계 구조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기둥은 제일 윗부분은 31m 지점 및 밑부분은 비계기둥은 두 간의 강간을 묶어서 그래서 31m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51m니까 31을 빼면 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여러분의 눈에서 바로 익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107번입니다. 이 문제는요. 바로 눈으로 보는 건데 이건 실기 필답형에서는 혹시 계산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상액이 50억이에요. 50억 이상의 공사에서. 그럼 이건 필요 없어. 50억 이상 요걸 봐야 되겠죠. 50억 이상 공사에서 산업안전보험 계산기준 오른 것은 일반 건사 갑일 때 얼마? 1.97% 이상. 그럼 답이 벌써 1번이 나왔어요.
일반 공사 1일 때는 얼마예요? 1일 때는 2.10%. 옳지 않는 거니까 맞네. 다 맞는 거예요. 중고건설 공사일 때는 얼마요? 2.44예요. 맞죠? 철도 궤도 신설 공사는 얼마요? 1.27이 아니고 1. 얼마? 66이 돼야 되게. 1.27은 특수나 그 밖의 건설 공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도표예요. 이거는 도표다. 이거는 뭐예요? 법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법적 기준.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도 아직까지요. 다른 책은 지금 2017년인데도 이거는 2014년도 바뀌면 아직도 2013년 걸 이전 걸 쓰는 책도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은 현재는 2017년에 맞게 했을 거예요. 혹시 내년 때는 2018년 기준에 맞게 해서 틀림없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지 않으면 제가 항상 017-321-2787에서 여러분을 혹시라도 잘못됐다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108번입니다.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에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 2개 방향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에 파이프 설치 높이 기준으로 는 건데 이거는 간단하게 높이가 2m 이내마다 되어 있어요. 봐요.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어디요? 답이 보이죠. 이렇게. 이거는 3.5m 초과시. 높이가 3.5m 초과하는 게 높이 얼마? 2m 이내마다 수평연결 몇 개? 2개 방향만 수평연결 변이를 방지한다는데 꼭 4개니 3개니 이런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6과목은요. 20문제 중에 때로 18문제 이상이 어디서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이죠. 그래서 법에서 항상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09번을 보겠습니다. 109번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계 건설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 차량계 건설기계는요. 이거는 16년 10월 1일 날 또 산업기사에 출제됐지만은 차량계 건설기계는요.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 그러면 법령에서 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법 7인가 법 6인가 여기 표시를 제가 안 해놨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차량계 건설기계는 도저형은 무조건 다 들어가. 불도저가 들어가고 어스들 타워 크레인 콘크리트 이랬는데 이걸 봤을 때는 잘 몰라도 관계없어요. 타워 크레인은요. 우선 알아둘게요. 크레인은 뭐가 돼요? 이걸 보면 이거는 이게 답인데 이거는 양중기에 해당되잖아요. 양중기. 그러니까 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걸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 개만 확실하게 하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양중기는 뭐 양중기는 첫째 크레인, 두 번째 이동식 크레인, 그 다음에 뭐요? 리프트, 네 번째 곤도라, 다섯 번째 승강기 0.25톤에서. 그래서 이 크레인 이동식 같아요. 여기도 크레인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속한다? 바로 양중기에 속하니까 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0번입니다. 메인 터널, 본 터널을 시공하기 전에 터널에서 약간 떨어지고 지질조사, 한기, 배수, 운반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본 터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요? 옛날 우리는 파이로트 있었듯이 파이럴 터널이죠. 파일럿 터널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본 터널 구착 여러 가지 조사를 목적으로 파이럴 터널 그러니까 사용 전에 하는 거 이거는 선진 도경공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111번입니다. 이것도 법적 기준이에요. 구축물이라든지 풍화, 지진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전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한데 이거는 반드시 구축물이라든지 풍압, 지진 이게 통틀어 요사의 말이 지진 온다 그러죠. 우리나라에 이런 거 설계할 때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설계 도서에 따라서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법적 기준이요. 둘째, 건설공사 시방에 따라서 시공했는지 확인해. 맞아요. 건축물로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기준을 준수했는지 확인했어요. 그럼 이거 당연히 답이에요. 보호구나 방호장치 성능금 이게 하고 풍압 지진하고는 관계없죠. 그래서 이거는 조치사항 3가지가 되어 있고요. 좀 더 하기 위해서 봐요. 그림으로도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기준, 기타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적용해 이렇게 4가지 기준을 적용하지만 꼭 알아야 돼요. 설계도서, 건설공사, 건축물. 그래서 답은 보호구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도 나타냈고요. 112번입니다. 112번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예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고 작업을 할 때 전도라든지 또는 전락 등의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위해 조치할 사항 거기에 먼 것은 건데 첫째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갓길의 붕괴 방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갓길로 차를 다니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갓길의 붕괴 방지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조치를 해야 돼요. 또는 집안의 침하 방지 또는 여기 거창하게 부동 침하 방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실기 작업이나 필답형에도 공통으로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브레이크 클러치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차량기 하역운반 작업할 때 거기에 넘어지거나 떨어지면 근로자 위험을 조치할 사항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림으로도 유도하는 사람 이렇게 모양을 나타냈고요. 6-54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치, 관련 법규에 되어 있고 굳이 정보 제공한다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71조의 전도 등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113번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보건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안전정보에는 위험성 평가인데 이게 조금만 봐도 답이 나오죠. 위험성 평가에 활용되는 안전보건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업장 근로자와 금년 퇴직자 수를 적용하는 건 없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답을 이렇게 안 봐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작업 표준, 작업 절차,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 자료도죠. 이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 계속 법적으로 우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114쪽입니다. 114쪽은요. 토류벽의 붕괴 예방 조치 중 옳지 않는 것입니다. 토류벽 자체 흙벽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첫째, 웰포인트 공법 등에 의한 수위를 저하시켜야 돼요. 근입 깊이를 가급적 짧게 할 게 아니고 근입 깊이를 길게 해야 돼요. 그럼 답이 벌써 2번 보였어요. 어스앵커 시공을 하고 토류벽 인접지점 중량물 적치를 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5번입니다. 사업주는요. 리프트를 조립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지휘하는 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이때 작업을 지휘하는 자가 이행할 사항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첫째, 작업 지휘자는 작업 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위해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해야 됩니다. 재료의 결합 유무 또는 기구의 공구의 기능 점검을 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알아둘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리프트 조립 해체 작업 지휘자의 직무가 세 가지가 명쾌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재료의 결함, 공구의 기능 불량 제거하고 작업 안전된 보고 차용 사용 감시하는데 여기 보면 작업 방법 근로 개체를 법에 나오는 배치를 지휘하죠. 불량품 제거하죠. 근데 여기 문제. 운전 방법 또는 고장 났을 때 처치 방법도 근로자의 주제. 이게 왜 안 되냐? 안 되냐 되냐가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조립하거나 해체 작업하는데 운전하지 않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걸 꼭 법적 기준을 알기보다는 이럴 때는 약간만 정독해봐도 벌써 조립하거나 해체 작업할 때는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데 며칠 전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2017년 1월 지금 16일 날 강의하고 있는데 1월 15일 날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경남 통영에 있는 S라는 중공업에 뭐라 그랬어요? 크레인 자체가 300억에 설치했는데 뉴질랜드에 뭐 백억이 아니죠. 몇십억에 팔리는 예가 있고 우리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에는 어디서 단 1달러에 사왔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거 말해요. 그래서 운전 방법을 하지 않죠. 벌써 해체니까. 법적 기준을 않더라도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16번은요. 가설 계단이라든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 제곱미터당 몇 킬로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는 가설 계단이든지 계단참은요. 얼마냐 하면 반드시 우리 계단참에 몇 킬로그램 강도를 가진 몇 킬로그램에 설치하는 강도를 가진 했냐 하면 우리는 알아둘 게 있어요. 계단의 난간은 100kg고 계단의 강도는 얼마냐 하면 반드시 500kg 이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계단의 참은 계단참 500kg per m 이상이고 난간은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뎌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단수는 4단 이상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 117번입니다. 항타기 또는 항발기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항타는
파는 거고 항발은 땡겨 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거예요. 해마의 운동에 의하여 증기호수나 또는 공기호수와 해모의 접촉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촉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증기호수 또는 공기호수를 해모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둘째,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지휘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는데 알아둘 게 있어요.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 작업지휘자가 쉽게 여기에서 왜 작업지휘자가 하면 안 되죠? 여기 잘 봐요.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운전자가 해야 되죠. 작업지휘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이건 쉽게 조금만 읽으면 답을 알 수가 있고. 항탁의 항발기 건상장치나 드럼의 건상용 와이로프가 꼬인 경우에는 와이로프 하중에 걸어서는 안 돼. 꼬인 거는 사용할 수 없죠. 넷째, 항탁이나 항발기와 건상장치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에 두는 건 반드시 세기 장치 또는 역회전 방지 장비용 브레이크를 사용, 제동하는 걸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은요, 우리 산업안전보건규정은 217조에도 있고, 우리 교재 6-77쪽에도 있다고 명쾌하게 정의를 해뒀습니다. 118번입니다. 흙속의 전단 응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전단 응력이라는 건 뭐예요?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요, 뭐가 전단 응력이라 그러면 이런 걸 전단 응력이에요. 이게 전단 응력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자른 게 전단이 아닙니까? 그럼 얘가 잘려지지 않게 붙게 서로가 이렇게 붙어 있게 하는 걸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불착에 의한 흙을 일부 제거한다 그러면 역시 이것도 맞죠. 지진 폭파에 의한 진동이라든지 함수비 감소, 흙의 단위 체적의 감소, 외력의 작용인데 여기 알아둘 게 있어. 함수비 감소에 따른 흙의 단위 체적 중량을 감소시키면 돼야 안 돼요. 반드시 증가를 시켜야 잘려지지 않죠. 두부를 생각해도 되잖아요. 두부가 이렇게 접착력이 서로 돼야 되는데 얘가 이쪽으로 도망을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9번입니다. 안전대의 종류는 사용구마다 벨트식과 그네식으로 구분돼 이 중 안전그네식만 적용되는 것은 한데 안전그네식은요. 이제 도표에도 나오겠지. 반드시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밖에 없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에 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기 있죠. 안전대의 종류는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바로 벨트식과 그네식밖에 없어요. 벨트식과 그네식이 공용으로 사용돼요. 공용으로 사용은 한계 거리와 U자 거리지만 오로지 그네식은 추락 방지와 안전 블록밖에 없다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120번이 되겠습니다. 달비개 및 달기체인의 사용 금지 기준에 관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인 건데 우선 이 문제는요. 실기, 필다, 작업형의 단골 손님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제가 항상 엄청 강조했고 이 문제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도 제가 많이 했죠. 달기체인의 길이가요. 달기체인이 제조된 길이보다 3%를 초과하는 거. 그럼 이거는 사용할 수 있어요. 봐요. 5%를 초과하는 거지만 얘는 3%, 5% 작죠. 그럼 이거는 사용할 수 있어요. 옳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링어 단면 달기체 제조 때 해당 링어 지름이 10%를 초과해 감소해요. 10% 초과하니까 안 돼요. 맞죠? 그럼 이거는 못 써요. 균열이 있는 거 못 써요. 심하게 못 써요. 그럼 이거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이것은 그림으로도 상세히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5%, 10% 이렇게 해서 기준 길이의 오량과 10%.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2016년 4회 돼요. 4회 우리 10월 문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풀어봤어요. 이 풀어보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이 맹쾌하게 여기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용량이 많으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어디로 해야 돼? 교육 효과 중 가장 좋은 오감 중에서 눈으로 기억하는 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시험장에서는요. 이렇게 문제지와 답지가 동시에 주죠. 문제 안에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안전대의 종류는 사용 구분에 따라 벨트식과 그네식으로 보면 이중 안전그네식이 왜 정하면 잘 생각해야 추락 방지대와 안전물 이렇게 눈으로 기억하고요. 답은 1번. 왜냐하면 설령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서 공간일 때는 기억이 안 나. 눈으로 보니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2016년 1회, 2회, 4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되면 계속해서 2017년, 18년 문제도 여러분과 함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학교,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또는 녹색직업, 녹색자격증, 건설안전기사 합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